자, 지금부터 자동차 부품주들 좀 볼게요. 우리가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선 어떤 한 종목만 딱 쪽집게처럼 찝어서 딱 그 종목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섹터의 전체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섹터가 착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에 속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엉망인 경우를 빼지 않고서는 물론 대장주가 제일 빠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둬줍니다. 2차전지가 바닥에서 빵 때릴 때는 2차전지들 중에서 너무 엉망인 종목만 사지 않으면 2차전지 관련주 대부분 다 올라가요. 우리나라 지수가 전체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펼치게 되면 웬만하면 아무 섹터나 사도 다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도주는 시장의 주도주는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금방 알려도 제가 3, 4개월 전부터 제가 여행을 다니는데 예전에는 작년에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전기차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는 바깥에만 나가면 전기차가 엄청 많이 보여요. 앞으로는 더 많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이 올 줄 알고 미리미리 전기차 관련주를 사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이러한 전기차 섹터가 다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주 중에 아무거나 사도 아주 엉망인 종목만 아니라면 대부분 지금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게 맞아요. 즉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때는 내가 산 종목만 잘 올라간다는 걸 보기보다는 내가 산 종목이 어느 섹터에 속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섹터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공부할 때는 종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섹터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섹터가 과연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시장의 주도주에 있는 종목을 사야지만이 내가 시장의 수익을 거두겠죠. 지금 만약에 시장의 주도주가 전기차인데 나는 엉뚱하게 저기 막 제약바이오 바닥에 있는 거 있어. 물론 그 바닥주가 나중에 뛰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놓는 건 좋은 전략이지만 내가 지금 바로 수익을 거두기엔 힘들죠. 그런데 전기차 관련주를 예전에 뛰기 전에 그 전에 샀다면 지금 또 좋은 수익인 거고 섹터는 순환매를 타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섹터가 주도주로 들어오기 전에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실력이죠. 숨어 들어가고 있다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파시면 돼요. 2차전지가 뛰기 전에 숨어 들어가고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2차전지가 좋다고 난리가 났을 때 나는 여기 샀으니까 좋대 니들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 관련들이 많이 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직도 올라갈 길이 더 보이기 때문에 잘 봅니다. 자, 유일하게 돈 벌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차 그룹 펀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전기차들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올 들어 뜨겁게 질주한 자동차. 사실 올해 들어서 질주한 게 아니라 사는 건 작년부터 사놨어야 되고 뛰기 시작한 거는 4월 말부터죠 거의. 자, 현대차 인도에 10년간 3조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더더욱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물론 대형주를 제가 그동안 알려드렸었는데, 현대위아 같은 친구들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이 친구들은 물론, 이런 건 있으니 현대위아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가 뭐 상장페이 당하나 그러긴 없거든요. 대신에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우리가 수익을 빨리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하는 게 좋은데 대형주하고 우량주를 헷갈리지 마요. 많으신 분들이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우량주가 대형주가 다 우량주라고 생각하는데 대형주도 얼마든지 반토막 나죠. 현대모비스는 예전에 월봉 고점이 얼마였냐면 정확하게 40만 원이었었는데 20만 원 반토막 났어요. 무슨 우량주가 이래 그죠? 그러니까 우량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주가 우량주가 아니에요.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좋거나 재무가 단단한 애들, 얘네들이 우량주인 거예요. 우량주하고 대형주를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폴라리스 세원을 볼게요.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보면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완벽히 바닥 짚고 턴해주고 있고 5개월 선 위에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수급주선이 60선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60선만 깨져 올라가겠는데 앞전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이쁘게 들어와 있고 박스권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여기만 탈출해 주게 되면 폴라리스는 어디 갈지 몰라요. 대신에 앞으로 내가 이 종목을 살 때는 5일선을 깬다거나 240을 깨면 손절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폴라리스 세월을 사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죠, 지금. 예전에 루시드 리비안 상장 기대감, 전기차의 기대감만 갖고도 여길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오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어. 얘 어디 갈까요?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PHA 같은 경우가 월봉에서 보면 바닥을 탈출해주고 있는데 이제 높죠. 우리가 PH를 볼 때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분명히 살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는 주식이 안 좋아서 못 샀지만 이 공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샀다면 지금 저점 6,800원짜리가 9,000원 같기 때문에 지금도 5, 60%의 승리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 장기적인 추세가 어째 잘 살아나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홀딩이에요.
쭉 올라가겠죠. 그죠? 대신에 깨면 손절이고. 자비스는 이제 너무너무 올라가서 살 자리가 없어요. 자비스는 제가 옛날에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이때가 언제냐면 한 2,000원대니까 2,000원짜리가 벌써 3배를 갔기 때문에 1,500원일 때 이제 지금 건드리면 안 되겠죠. 물론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이전에 바닥권을 뚫어졌기 때문에 깨지 않으면 되지만 얘를 이제 와서 들어가기엔 너무 부담이 되죠. 월북에서 긴 꼬리 뭐 달렸으니까 만약 들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5개월선을 잘 보고 있는 게 중요하죠. 자, 또 하나가 CTR 모빌리티인데 이 친구 센트럴 모텍 이건 예전에 자, 월봉에서 우리가 센트럴 모텍을 살려고 한 자리가 이런 데가 아니죠.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바닥에 있는 애들이 많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 해줬고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오고 있죠. 누군가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지상지하를 나눠놓는 241선 위에 있는 데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원체나 오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CTR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절대적으로 잘 보고 계셔야 되고 241선만 깨지 않으면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모트렉스는 모든 회사상은 좋은데 너무 높아요. 이 친구 들고 계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단 5개월선 깨면 굉장히 위험하고 주봉에서 우선 뚫어주고 있어서 추세는 좋지만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런 데 있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다가 사서 이런 데서 파는 것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죠. 자, 우리 산업을 얘기한 지가 좀 한참 됐던 것 같아. 자, 우리 산업을 한 3, 4개월 전부터 얘기할 때가 여기거든요. 바닥에 사시라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이때 수급선 뚫어져서 계속 올라가죠. 우리가 몇 살짜리는 여기에 바닥권. 모든 자산은 싸게 사야 되죠. 그게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땅이 됐든 내가 하다 못해 어떤 물건을 띠는 그 자영업자분이 있을 간에 원가가 싸야지만 내가 남길 수 있는 마진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산업은 어디서 하는 거냐? 예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제가 매집하라고 할 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알려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지금은 바닥 가격에서 2배가 올랐죠. 물론 더 간다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21선 깨면 안 돼요. 많이 놓쳤기 때문에 여기서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안 하고 있어야 내 수익률이 앞으로 2배, 3배, 4배가 되는데 지금은 높다는 얘기인 거죠. 단 20개 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 추세는 유지가 돼요. 대신에 예전에 아주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갖고 가자. 단 21선만 안 깨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쭉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진산업도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240인데 계속 모아나가셨어야 되고 월봉에서도 이 공간이 중요한 매수 공간이에요. 좋죠. 여기서 벌써 저점이 2,300원짜리가 5,000원을 갔기 때문에 주가가 2배가 뛴 거예요. 3, 4개월 만에 주식을 2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멤버방은 거의 다 먹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라고 할 때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진산업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아진산업은 예전에도 살게를 너무너무 많이 줬고 여기서도 줬고 계속 줬는데 이 친구를 여기서는 못 사고 있다가 이제 5,000원, 6,000원, 8,000원 가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올 건데 지금 아진산업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2,500원, 3,000원 때 뭐 했냐는 얘기인 거예요. 예전에도 이 자리는 줬어요. 이걸 버티고 못 버티고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물론 1년 정도 걸린 것 같기도 하고 6개월 정도 걸리신 분도 있어요. 주식에서 6개월,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하니까 본전이 오자마자 팔죠. 어라 본전 오자마자 팔았는데 왜 뛰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실이 났을 때는 6개월도 버티고 1년도 버티고 2년도 버티는데 수익이 나면 바로 팔죠. 아니면 1년 만에 제자리 오자마자 바로 팔아요. 그랬더니 날아가죠. 더군다나 전기차 시장이 시작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기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 대신에 꼭 들어가실 분들은 딱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입니다. 아진산업 같은 게 얼마 전에 기간이 많이 쓸어 담았거든요.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매수 타임 다 이런 데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여기고 아무리 늦어도 지금은 꽤 높을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갖고 하자. 물론 제가 생각하는 아진산업의 목표가 더 높아요. 더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우품 같은 애들 위치가 굉장히 낮죠. 지금 오늘 바닥권에 있는데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낮은 데 있습니다. 앞으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일봉에서 봐도 이렇게 조용하던 애가 엄청나게 조용하던 애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제대로 싣고 들어왔죠.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은
세력밖에 없어요. 이건 절대 개인들이 터트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대우품 한번 사볼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제대로 터트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세력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간다가 말이 안 되죠. 전기차 이제 시작인데 자동차 부품주들.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사서 지금 아진 산업이 간자리 이런 데서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여기 날라가니까 이제 대우품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3,600원인데 그러면 1,600원, 1,700원일 때 뭐 했냐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 땄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전기차 관련주들은 얘네들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낮은 데 있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KBI 메탈 제가 얘기할 때가 언제였냐면 1,300~400원일 때 여기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싸니까 KBI 메탈이 1,300원 말이 안 된다. 얼마를 갔냐? 2,400원을 갔습니다. 2배 갔어요. 2배. 2달 만에 그죠? 이거 2달 만에 누가 2배 주식을 수익을 내? 잘 못 내요. 그냥 뭐만 하면 되냐? 그냥 믿고 참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직도 안 올라갔거나 조정권을 거치고 다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즉 전기차 관련주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빵 때렸다가 네오톤 난리가 났죠. 빵 때렸다가 조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친구들을 잘 보고 있다가 잘 매수해 놓으시면 앞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은 아마 조금 더 크게 상승하거나 잘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모든 전기차 관련들이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SJM 홀딩스 같은 경우도 2배 올라갔으니까 3,000원짜리가 전투 올라갔죠. 특히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지부진한 걸 기다려요. 막 현금 두고 또 다른 거 빨리 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바닥까지 쭉 떨어지거나 241선을 찍거나 20분 찔 때 다시 사시면 돼요. 평화산업, 평화홀딩스 같은 많이 날라갔는데 조정권을 기다려야죠. 그죠? 역시나 세종목 같은 친구들도 벌써 밑에서 이제 2배 올랐어요.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 이 바닥권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줬죠. 자, 요렇게 바닥권에 좋은 기회를 주는 종목들, 제약바이오주 중에 하나가 이제 HLB이기 때문에 HLB를 좀 해볼게요. 어쨌건 전기차 관련주들은 잘 알고 계신 종목들이 있거나 또 우리 멤버님들은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종목들을 얘기해 드린 게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다가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잘 공부해 보시고 스스로 이 회사가 과연 전기차랑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전기차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공부해 놓으시면 그러한 친구들은 앞으로 내 계좌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은 반드시 꼼꼼히 공부해 보시고 내가 어디서 이 주식을 사야 될지를 꼭 명심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먹고 HLB 얘기 좀 해볼게요.